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6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사뮤엘 울만, 청춘 중에서.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드디어 저희 방송이 7회입니다. 뭐야, 사뮤엘 울만의 청춘. 네. 네, 유명한 사뮤엘 울만이라는 작가의 글인데, 오늘 저희가 소개할 영화가 그 청춘을 잃은 20세 같지 않나. 아, 그래?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6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영화는 20세 인간인데 청춘이 없어. 그래. 그런 영화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야, 근데 문구 뭐냐?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점점점이야? 예, 이건 내가 만든 로고인데, 네, 하룻밤에 만든 로고긴 한데, 지지난 방송 때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거기서 제가 딱 영화를 보고, 뭔가를 하려면 로고가 중요하겠구나. 기억나요, 그거? 알아. 더 넓게 세상으로 가서 더 많은 걸 보고, 그치. 많은 걸 느끼며. 그래서 로고를 만들려고 딱 하다가, 일단 떠오르는 게 더 쉽게, 더 즐겁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더, 여운을 남기면서. 점점점? 점점점. 괜찮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난 방송 때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 이번 다룰 영화는 청춘악당. 청춘악당. 청춘악당입니다. 그 영화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앞서서, 이번에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댓글부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봐주세요님. 또 찾아오셨네요. 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이 영화 하던데 3D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인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영화가 그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네, 드디어 반영이 됐군요. 네, 반영됐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미리 저는. 네. 제가 먼저 봤는데 저는 그냥 일반으로 봤어요. 네. 일반으로 봤는데 일반 디지털. 저는 사실 그 예전에 아바타 같이 아예 3D로 제작되지 않은 거는 네. 3D의 매력을 잘 못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어도 뭐 돈도 싸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반 디지털로 보는데 확실히 볼거리는 많습니다. 그 원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니까 그 3D 보는 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네. 그거는 자기의 뭐 취향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시면 일단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송 때 아마 소개해드리게 되겠지만 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이제 조만간 정해진 거를 이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볼 텐데 결국 3D 영화로 볼만한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D 영화가 비싸잖아요. 얼마씩 그렇죠. 하지? 한 15,000원 정도 한다 쳤을 때, 그 정도 하지. 예, 일반 디지털 영화를 9,000원으로 봤을 때 그 차이가 있잖아요. 차액이 한 7,000원? 그럼 그 가격, 7,000원의 기회비용을 놓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3D 영화 자체로 딱 봤을 때 감흥이 큰지 안 큰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 그 겨울왕국도 3D로 안 봤었는데 네. 거기 3D 나오는 효과가 네. 거의 처음에 미키마우스 나오는 거랑 톱질하는 거가 끝이라면서요. 네, 제가 이제 3D로 겨울왕국을, 제가 3D 이제까지 본 영화가 두 편이에요. 저도 아바타랑 그 다음에 겨울왕국을 3D로 봤었는데 그 두 가지의 그 느끼는 점이 전혀 달랐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방송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일단 다음 방송이 뭐요?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네, 윈터 그 솔저. 영화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다룰 영화로 들어가죠. 청춘악당 풍기물란 보쌈 야사. 네, 소개해 주시죠. 2014년 3월 27일 개봉을 했고요. 네. 저희는 당일날 시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이 30일입니다, 여러분. 당일날 시사회를 보고 왔고요. 대충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 학당에 어떻게 보면 삼총사죠. 네, 조선시대 네. 학당에. 그런 삼총사
애들이 그 마을의 보쌈, 네. 남자 보쌈이 이루어져요. 남자를 보쌈하는군요. 네, 남자를 보쌈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당하게 됩니다. 뭘 당하게 돼? 주인공이 보쌈을 그래서 이제 범인을 찾아 나서는 네. 네?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학당에 이제 여아구들이 같이 와서 합반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 이런 거를 소소하게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 친구가 원래 대본을 써갖고 오는데 오늘 대본을 안 들고 왔어요. 무슨 용기인지. 네, 대본 없이 해도 이건 좋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실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영화 자체가 부실하니까 괜찮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 영화 자체가 부실하니까 그 90분짜리 영화고요.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섹스 코미디를 표방했어요. 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섹스 코미디를 표방했고. 화장실 유머도 네. 화장실 유머 제대로 나오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네. 개봉한 지가 지금 한 이틀 됐잖아요. 3일? 네, 그렇죠. 3일 됐죠. 금일자로 개봉을 하는 곳이 네. 강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네. 거기서 한 회 방송하고요. 네. 그 상영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극장. 네, 대한극장에서 일요일 지금 원래 피크죠. 네. 2회 상영합니다. 아, 하루에 2회 상영합니까? 네, 이제 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니고 금방 또 DVD로 나오기 때문에 DVD로 보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악감정을 많이 갖고 있네요. 아예 악감정은 아닌데 볼 수가 없는 영화니까. 네. 저희가 진짜 개봉날 갔는데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지금까지도 별로 영화 소식이 없어요. 아, 그쵸. 네, 영화 소개하는 그런 어플이나 아니면은 영화 소개하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영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영화 개봉 전에는 배슬기 씨나 이렇게 배우들 대상으로 뉴스도 몇 개 나오고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는 소식이 별로 없네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이게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은 낚으려고 한 거죠. 낚으려고. 배슬기를 앞세우고 또 이민호라는 이름을 앞세웠는데 저도 사실 이민호가 그 상속자들이 이민호인 줄 알았어요. 계속 영화 그럴 리가 보자마자. 없지. 배슬기랑 나온. 근데 봤는데 저도 어디서 많이 본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얼굴이 익숙하더라고요. 순풍산부인과의 정배예요. 정배. 아, 그 이민호 씨가? 정배가 그렇게 많이 큰 거야. 나는 그 배우도 알아요. 그 백봉기 씨랑 그 이민호 씨 말고 안 있잖아요. 그 통역만 한다는 드라마 많이 나왔을 텐데. 청소년 드라마에 몇 번 본 적이 그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까지 이제 삼총사로 나오고 음. 영화가 기본적으로 서당에서 삼총사가 있는데 그 삼총사가 우연한 계기로 보쌈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남자애들이 밤에 길을 가다 보쌈을 당해요. 네. 근데 보쌈을 가서 물레방앗간에서 응. 성적 희롱을 당하고 겁간을 당하죠. 네. 강간을 당합니다. 그쵸. 어떤 여자에 의해서. 네. 근데 사실은 이 일이 계속 그 마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쉬쉬대면서.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그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게 영화의 주요한 요소죠. 그쵸. 범인을 추적하는 게 사실은 이 그게 얘기의 내용이죠. 주요거리죠. 근데 범인을 그냥 겁간당해서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책을 잃어버려요. 주인공이. 근데 이 주인공들이 원래 조선시대에는 과거를 봐야 되는데 네. 그 사서삼경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사서삼경을 읽어야 되는데 낙방하고 맨날. 한 명은 수학에 관심이 있고 한 명은 그 언어에 일본어에 관심이 있어서 부모님 몰래 이런 거를 마치 요즘 애들이 만화책 보듯이 그렇지. 만화책 보고 컴퓨터 게임 하듯이 몰래 하다가 그 책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책을 안 돌려주니까 그 사람 범인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백봉기 씨는 미술의 소질이 있고요. 그걸 미술이라고 해야 됩니까? 미술이지. 근데 겁나 잘 그리잖아. 그런 얘기가 옛날에 그 무슨 얘기였죠? 한석규 씨가 주연한 음란서생. 그쵸. 제주도 가서 봤었는데 그 음란서생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야설은 아니고 그 뭐라고 했나? 그쵸. 추나를 그리는 게 소재로 나오는데 여기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똑같이 나와요. 되게 초딩의 그 물감으로 그리는 색색깔 물감으로 그리는 추나를 그려가지고 팔죠. 이 영화가 저는 사실 시사회라서 갔는데 약간 걸작을 건질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남들이 기대하지 않는 걸작을 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사실은 조금은 갖고 갔어요. 왜냐면 망하려고 찍는 영화 없잖아요. 그렇죠. 돈 투자해서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영화가 아무리 적게 봐도 그래도 돈 좀 쓴 영화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충 만들었어도. 그럼요. 전적으로 대충 만든 영화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인지도 있는 배우들도 썼고 촬영장도 사극에다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썼고 그래서 저는 조금 어느 정도 기대하고 만든 영화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 오프닝부터 완전히 같이 간 박 기사한테 미안했을 정도예요. 그 오프닝 기억하세요? 오프닝 기억하죠. 추나파는 추나파는 백봉기가 네. 백봉기가 추나를 팔고 있죠. 오프닝부터 저는 싸구려 영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마치 옛날에 심영래 씨
그 신지식인 되기 이전 심영래 씨. 네. 홍길동으로 무슨 홍길동으로 나오고 그 공룡 쭈쭈 뭐 이런 영화 찍을 때 그런 느낌으로 찍었잖아요. 아니, 중간중간에 보면은 연구와 땡치리에서 볼 만한 장면들이 많아요. 아, 연기도 몇몇 배우들이 정말 그런 거예요. 네, 그쵸. 아,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영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중간중간 들었어요. 일단 배우들 연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주인공 이민호 씨의 아버지, 그리고 그 형방. 네. 아버지가 사또잖아요. 형방, 씨. 사또랑 형방의 연기가 형방, 씨. 형방 금방 진짜 아, 개그 콘서트에서도 그런 연기 안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개그 코드를 걔한테 맡긴 건데 네. 형방. 하나도 전혀 못 살리죠. 살리죠. 전혀. 오히려 그 유아인 씨가 그 우아한 거짓말에서 훨씬 잘 살렸죠. 그쵸. 개그 코드에 대한 준비도 부족했고 일단 그 시나리오 상의 준비도 부족했고 그 배우 자체 연기력의 문제도 컸고 많이 컸어요. 예, 연기의 문제가 더 컸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막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냥. 네, 감독이 이번 작품이 첫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네. 나오지 않으니까. 예. 전 작품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마케팅을 좀 네. 세게 하긴 했어요. 뭐 29금 영화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배슬기가 벗는다 안 벗는다 막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런 장면 없고요. 배슬기 씨는 벗지 않습니다. 네. 그 배슬기 씨가 뭐 인터뷰에서 했는데 뭐 촬영 스케줄이랑 뭐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비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 네, 있었죠. 그것도 대역을 썼다 이런 얘기 그것도 하더라고요. 논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그 왜 대역을 썼나요, 그거를? 배우가 촬영 스케줄이 어딨어. 그러니까 배우가 영화 찍으면서 다른 촬영 어. 스케줄이 있다는 게 되게 웃긴 거지.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다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짜세가 안 된 거지. 진짜. 처음부터 출연을 안 하든가 어. 그게 만약에 대역을 썼더라도 그게 그냥 밝히지 말고 가든가. 그치. 근데 대역도 쓸만한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대역을 쓸 장면이 아니죠. 그냥 뒤에서 엉덩이 좀 보이죠. 엉덩이가 어. 좀 보이는데 뒷장면이기 때문에 그치. 더 유명한 배우들도 앞에도 다 까고 하는데 아니 대놓고 까겠다는 영화에서 그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 서우 씨? 서우요? 성은. 성은 씨. 네, 성은 씨가 다 나오잖아요. 성은 씨가 매력적이더라고. 저도 성은 씨가 괜찮았어요. 그치? 원래도 좀 괜찮은데 케이블 TV에 나왔을 때도 성격도 좋아 아, 보이는데 그래? 나는 처음 봤거든. 저는 좀 봤었어요. 어. 근데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 제가 보기에 이거 바로 원래 비디오 직행하는 영화거든요. 이게 무슨 망만이냐. 일주일 정도 되면은 비디오로 바로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왜 저희가 이런 영화를 달았냐? 물론 이게 팟캐스트 에피소드 다운로드 수가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네. 많지 않고 보실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시사회라는 거 네. 얼마나 좋습니까? 따끈따끈하잖아. 저희는 시사회는 웬만하면 참석하려 합니다. 시사회가 저희는 당첨되면은 무조건 갑니다. 네. 네, 왜냐면은 정말 따끈따끈한 거기 때문에 시사회 뭐 티켓 같은 거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구걸하지 마. 아 그래? 바로바로 이렇게 보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 진짜 연기도 어색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출 장면 있잖아요. 네. 정말 기대한 것보다 노출이 훨씬 안 나와요. 이 영화가 섹스 코미디면은 그 섹시한 코드도 제대로 노출이나 이런 걸 야하게 가든가 그리고 코미디도 제대로 살리고 이 두 가지 축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코미디도 솔직히 별로였고 그 섹스 코미디의 그 야하거나 막 이런 부분도 없었어요. 성적 긴장감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렇죠. 노출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오죠. 상반신 노출되는 장면들이 꽤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게 야하게 느껴진 장면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보아도 그냥 가슴인가 보다 이렇게 되지. 그러려니 그리고 수술을 너무 했어. 다 진짜. 성은이? 아니 다 성은 씨 말고도 다 수술 너무 했더라고. 얼굴도 수술 너무 했어. 그 백슬기 씨도 난 못 알아보겠더라. 아 그래? 그러니까 학원 쪽이 너무 바뀌어서 그래서 막 이런 게 너무 전체적으로 너무 자기적이고 어색한 분위기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배우들도 시트콤이나 그 꽁트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트콤 좀 묶어놨던 느낌? 그리고 내가 또 기대했던 사람이 최종훈 씨, 그 경장, 예. 최경장 기대했는데 푸른거탑의 최종훈 씨. 정말 비중이 너무 작아요. 생각보다 너무 작았어요. 난 백봉기라는 배우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맞아요. 최종훈 씨가 거의 처음에 훈장하면서 좀 있을 것 같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 네. 똥씬 말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게 화장실 유머를 표방한 거라서 보통 그런 그 영화들 많잖아요. 화장실 유머, 네. 섹시 코미디 해갖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색즉시공이 있었고 이것도 마케팅을 또 색즉시공 뭐 그 뒤를 잇는 네, 이런 네. 식으로 나왔어요. 색즉시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몽정기도 있었고요. 또 있었나? 마법의 성. 아, 마법의 성도 옛날에. 있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파이, 네. 뭐 그런 영화들이 있죠. 하지만 한참 모자란. 네, 그 반열에 끼기에도 부족합니다. 아, 그럼요. 사실 그 반열이 되게 높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네.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 낄라 그러면 귓방망이 맞는 그 수준에. 섹스 코미디 중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저는 색즉시공 1은 재밌게 봤어요. 2는 재미없었는데. 오늘 재밌게 봤어요? 그 원은 하지원 씨 재밌고. 나오는 거? 네. 그 막 베란다에 숨어가지고 네, 그거는 재밌게 봤었고, 또 재밌게 본 게, 아,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영화인데요? 외국 건데, 그 시리즈가 계속 나와요. 그래요? 네, 제가 한번 지금 검색해서 한번 네. 찾아볼게요. 저는 재밌게 봤던 게 팬티 속의 개미라고 혹시 알아요? 독일 영화인데 아, 보지는 못했어요. 내 고추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 속의 개미라는 게 개예요. 말을 거는데 진정한 성인이 되는 과정이 시작돼요. 팬티 속의 개가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개의 조언을 받아서 연애도 시작하고. 독일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나름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속편이 많이 나와요. 2, 3 이렇게 나왔는데 아, 그 원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런 식의, 그러니까 독일이 아무래도 문화적 수준이 높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섹스 코미디 장르도 걔네는 이렇게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한 명의 성장기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몽정기 같은 거 보면 저는 약간 저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오스틴 파워도 재밌게 봤어요. 맞아. 오스틴 파워도 그런 내용인가요? 그것도 화장실 코미디. 아, 저는 안 봐가지고. 네. 그것도 화장실 코미디이고. 아유, 뭐, 아무튼, 제가 뭐 찾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겠네요. 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섹스 코미디 장르가 충분히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아직 그렇게 주요 장르로 부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 임창정이라는 거물 배우가 섹스 코미디 장르를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성공했죠. 색즉시공 1 같은 네, 경우에는. 원 같은 경우에는 꽤 성공했죠. 상당히 흥행도 성공했고, 흥행했어요. 진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오늘 말을 못하냐? 대본을 안 써서 그러냐? 너는? 아니야, 있잖아. 아, 모르겠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다 떴잖아. 최성국, 최성국, 신이. 최성국 씨. 나는 그 배우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많이 성공했잖아요. 최성국 씨, 신이 여기서 씨. 많이 뜬 거지, 여기서. 색즉시공 때문인가? 그치. 나중에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김관장 대 김관장, 저 영화관에서 처음 나온 영화입니다. 저희가 영화관에서 20분인가 보고 처음 나왔어요. 저희.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 최성국 씨는. 최성국 씨가 이런 영화를 많이 찍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시 이 영화로 돌아와서, 이 영화에서 좋게 본 장면 있나요? 그 전에 아까 그 똥 얘기하니까 나오는데, 화장실 유머에서, 누가 봐도 그 떡에 그걸 약을 탔다, 이 순간부터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다음 장면은. 이건 분명히 다 먹겠구나. 그렇지. 다 오겠구나, 화장실로. 근데 그 장면에서 음악이, 뜬금없이 그 재즈 음악 비슷하게 웅장한 음악이 있어요. 서양 음악이. 시대는 조선시대인데. 근데 그 음악이 저는 약간,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 그 반겔리스라는 그 그리스 작곡가가 유명해진 영화인데 음악이 이거 알지 모르는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뒤에 들으니까 알겠다. 빰빰빰빰 그래.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바닷가에서 피구왕통계처럼 다 같이 이제 육상 선수를 올림픽 나가는 걸 꿈꾸는 선수들이 조깅하면서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훈련하면서. 그 음악 비슷하게 여기서 뛰잖아요. 화장실을 향해서 모든 그 서당의 훈장님과 학생들이. 그러면서 비슷한 음악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는 그 음악이었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패러디잖아, 그렇게 되면. 그치. 다 같이 뛰고 훈련하는 장면, 달리는 장면을 여기 영화 속에서도 쓰는구나 했는데 비슷한 다른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저작권료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야. 정말 화장실로 다 오면서 최종훈 씨가 다 밀어내는 훈장님이 그런 패러디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야. 진짜. 아니 막 하다하지 연출 문제인 거지. 네, 그 다 달려가면서 막 서로 경쟁하잖아요. 더 먼저 한 칸짜리 그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치. 변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장면에서 어찌나 식상하던지 장면이. 그러면서 소리는 또 리얼하게 막 난 싫더라. 우리 맨 앞줄에서 봤는데 싫더라. 사운드가 4D 다 뒤에서 그냥 서라운드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음악이. 싫더라. 음향이 정말 불쾌했습니다. 거기 피카디리 거기 음향실이라 좋은 건 아니지. 정말 불쾌했어요.
정말 이 스테레오로 다 들리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막 피식피식거리면서 웃으시는 장면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장면들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게 그 1시간 반짜리 필름에서 네. 그런 걸 보여줬다는 게 되게 좀 수준이 좀 떨어지죠. 그게 뭐냐면은 TV 꽁트에서나 네.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냥 피식피식 웃는 그 정도의 개그인데 아쉬운 코미디물이었습니다. 이게 흥행을 하던 말던 좀 오래 걸려 있었으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노아를 보고 싶었던 사람이나 캡틴 아메리카를 보고 싶었던 시간 안 사람들이 돼서 보는 그 그치.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걸 봐갖고 이렇게 저희 방송도 한번 듣고 그러니까 검색이라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검색 자체를 하기가 힘든 영화니까. 아 그런데 그 노아 같은 영화 제가 지난번에 이 영화 딱 보고 나와서 했잖아요. 네. 저는 노아보다 이 영화가 나았다.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이에요. 진심이고 막말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진심입니다. 노아보다 나았던 게 사실 우리가 이 본 시점도 논스톱을 보고 갔잖아요. 네, 그렇죠. 논스톱도 같이 이 영화랑 논스톱을 엮을 수 있는 게 둘 다 추리물이에요. 기본적으로 범인을 찾아가는 추리물이에요. 이 코미디. 네, 근데 이 심리 스릴러로서 논스톱이 추리물을 중반까지 끌어가고 공개를 했다면 이 영화는 후반까지 끌어가거든요. 네. 범인을 후반까지 끈질기게 끌어가고 그리고 전 이 영화가 좋았던 게 그나마 좋았던 게 끌어가면서 점점 더 긴장감이 생겨요. 처음보다 후반에 긴장감이 점점 생깁니다. 왜냐면 처음에 워낙 쓰레기 그 오프닝이 너무 쓰레기같이 느껴지지만 그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그 똥 장면에서 내려놓게 되거든요. 아, 이 영화 수준이 이렇구나. 바다를 까고 가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점점 치고 올라가요, 영화가. 엔진을 치고 올라갑니다. 하나씩 기어를 올려가요. 그러면서 아, 범인이 누굴까? 아, 정말 이들의 로맨스에 공감하기도 하고 영화 축이 그거잖아요. 추리물과 로맨스. 그치. 두 축이잖아요. 추리물과 로맨스 속에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누가 범인인지도 밝혀지고 그거를 수사해 나가면서 후반부에 가서 카타르시스를 일종의 맛보는 거죠. 다 해결됐을 때 통쾌한 그거 끝났구나 이런 걸 맛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그렇죠. 논스톱은 중반까지 가도 바로 중반에서 패를 까거든요. 그럼 후반부는 액션으로 가는데 장르가 급변하면서 전혀 이게 이어지지가 않고 긴장감이 그래서 영화 전체에 쭉 이어가는 그 힘이 없고 노아 같은 경우에도 전반과 후반이 크게 갈려요. 그렇죠. 전반전과 후반전. 후반전. 네. 전반전에서 쭉 보다가 이미 후반전에 가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력을 잃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최소한 그걸 이어갔다는 거. 저희가 최소한 최근 본 새 영화 중에 쭉 이어간 영화는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호감은 그나마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OCN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은 그냥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보게 되는 영화라니까. 아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영화관에서 보면은 후회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공짜로 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공짜로 봤으니까. 근데 저는 시사회를 거의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근데 보통 시사회를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보면은 정시간에 딱딱 영화를 진행하고 네. 광고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사회가 종류마다 다르긴 하는데 제가 가본 시사회 중에 다수는 거의 광고 없이 정시간에 딱 시작하고 끝나고 배우들도 오거나 약간 그런 종류의 시사회가 많고 배우가 안 오더라도 보통 정시에 시작하는데 이건 마치 일반 상영처럼 시사회 시작하기로 해놓고 광고 한 10분 했습니다. 10분. 그것 때문에 우리 그날 새벽까지 녹음했잖아요. 예. 광고를 한 10분 하더라고요. 10분. 그리고 원래 이게 원래 시사회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돈 내고 보는 영화처럼 나왔고 느낌이. 그러면은 우리 티켓을 배급사에서 사준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보면 분위기가. 티켓에도 6,000원 적혀 네, 티켓에서 가격이 적혀 있는 거 저 처음이었어요. 시사회는 그래요? 가격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격도 적혀 있는 걸로 봐서 그 가격 주고 아마 한 게 아닌지. 배급사에서 네. 이거 관중 이거 집계하려고 했네. 네. 원래 시사회가 관중이 집계되긴 하지만 좀 유료 관중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네 그러면. 그런 걸로. 사실 이거 지금 저도 이게 지금 얼마만큼의 관객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첫날 1,500이었고 예. 네, 얼마나 될지. 1,300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 뒤부터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 날부터. 근데 이 영화가 아주 그렇게 적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봤던 머드라는 영화도 7,000명이었어요. 그 훨씬 이것보다 오래 했거든요. 7, 8일 했는데 7,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러시 더 라이벌도 3만에서 끝났어요. 그 광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는 배급사에서 한 1,000장은 사지 않았을까? 1,500인데 1,000장을 샀다고요? 시사회 한 200명 쳐도 그건 너무하지. 시사회 200명 치고 아니 영화 찍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벌어? 비디오로 보려고 그러나? 비디오로 보지. TV랑 OCN이랑 계약하고 그치. 이런 걸로.
내가 보기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래도 이 영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약간 기대했던 게 배슬기 씨 그 야관문, 그 신성일 씨랑 신성일 같이 씨랑. 세대를 뛰어넘는 영화 찍고 바로 찍은 거라. 그리고 최종훈 씨도 나가요 미스콜이라는 영화를 올해 초반에 또 같이 개봉하고 두 번째 영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배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길을 걷고 있어요. 같은 장르에서 지금 두 번째 영화를 둘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간문을 안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도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영화 보고 싶었는데 못 보게 됐어요. 네. 거기서는 뭐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나? 저도 안 광고는 봐서 그렇게 했던 모르겠지만. 것 같거든요. 네, 그랬죠. 약간 벗는 장면을 배슬기 씨가 벗는 영화를 자꾸 출연하는 것들로 봐서 좀 일관된 그게 있지 않나. 근데 이번 영화 보고 허당이라는 걸 느꼈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거짓말. 야광문에서 사귈 수도 있겠어요. 야간문에서 그런 장면이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마케팅 자체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배우가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가?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영화 남자를 보쌈하는 그 범인을 추적하는 영화. 그리고 그 단서로 엉덩이 점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섹스 씬에서 강간당하는 씬에서 이민호 씨가 보잖아요. 그 엉덩이 점을 목격해서 네, 예. 그걸 근거로 이 고글에 엉덩이 점이 그만한 점이 있는 여자는 범인이다. 네, 점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들 엉덩이를 보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용의자로 오르는 사람이 그 배슬기 씨가 연기한 향아 그리고 향아 이전에 그 향아의 동생인가요? 근데 향아도 양반이었어요? 저는 걔가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동생은 양반 같던데 옷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쁘게 입는 거야 그냥. 아 그래요? 네. 그 향아 동생이랑 그리고 향아랑 그 다음에 그 성은 씨 거기에 맞아. 나오는 그 백봉기 일병의 짝사랑 첫사랑. 네 그렇게 세 명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고 그 세 명이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소소한 재미. 근데 그 엮는 힘이 또 드라마적인 힘도 너무 약했고. 그냥 시트콤이라니까 네. 꽁트.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등장하는 또 추적과 동시에 이렇게 추리물적인 그런 한 축과 동시에 나오는 게 멜로물인데 그 멜로물을 엮는 그 기간이 되는 게 기본 설정이 그거예요. 그 시대에 주류가 아닌 공부를 하는 이들의 서름. 그러니까 그 친구 셋 중에 세 명이 다 주류가 아닌 걸 하잖아요. 그쵸. 한 명은 추나를 그리고 한 명은 수리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또 한 명은 그 언어를 공부하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다 몰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향아라는 애조차도 천문을 공부해요. 천문 역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수리를 하는 이 이민호 씨와 짝이 되는 거죠. 맺어지게 되는데 이런 주류가 아닌 공부를 하는 이들의 서름 그리고 그로써 맺어진 향아와 그 이민호 씨의 풋풋한 사랑 이런 것들이 또 한 축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약했다. 많이 했겠죠. 정배랑 그리고 배슬기 씨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민호 씨가 정배예요? 네. 아 정배랑 향아랑 정배. 배슬기 씨가 더 많죠? 많죠. 네. 배슬기 씨 고등학생 때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차이 많이 난다고 했어요. 아 근데 여기서 봤을 땐 크게 안 나와 보이던데 수술을 좀 해서 그런가? 수술했을 수도 있고 뭐 정배 분장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정배도 나이 많아 보이던데 많아 보이게 잘했던데 잘 컸던데. 아, 근데 배슬기 씨가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이쁘더라. 나는 좀 이쁘게 봤습니다. 예뻐. 네, 배슬기 씨. 그렇고 결국 범인이 밝혀지는데 범인은 사막여우였습니다. 혹시 사막여우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지만 사막여우? 옛날 사극에서 그 단역인데 유명해진 배우가 한 명 있어요. 어떤 사극에서 단역인데 생김새 때문에 유명해지면서 그 얼굴을 빼꼼 내민 그 장면이 사막여우를 닮았다 해서 유명했던 그 배우였는데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지도 있는 배우를 섰다니까요. 범인은 사막여우예요. 맞다. 나는 개그맨 누구였지? 막 아니, 계속 그 찾아지는데. 사막여우입니다. 혹시 짤방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알아. 봤어. 사막여우가 범인입니다. 비주얼 쇼크죠, 네, 비주얼 쇼크. 전에는 사막여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이게 반전이 되진 않을 것 같고 그 범인으로 밝혀진 다음에 등장하잖아요. 그쵸. 처음으로 얼굴이 등장하는데 사막여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끔찍해. 네. 아유. 그럼 이 영화에서 뭐 좋았던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특별히? 좋았던 장면이요? 네. 글쎄요. 이게 어디서 좋았다고 해야 되지? 한 장면은 있을 거 아니야 공짜로 보여줬는데. 그래. 그러면은 그냥 좋았던 배우라거나 꽃신 전해줄 때 그때가 괜찮았다. 꽃신을 전해줄 때 그 배경이랑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꽃신을 전해주는 장면. 그 정배가 그 돌다리 위를 이제 건너면서 마주치잖아요, 향아랑. 그때 향아를 먼저 지나가라, 도련님 먼저 지나가세요 해서 지나가려다가 책을 발견하고, 저 책이 내 책인가? 하면서 얘가 범인이구나 하면서 그걸 어떻게 찾을까 할 때 밀잖아요. 네.
그냥 그 책을 찾으려고 미는데 그때 배슬기 씨가 물에 빠질 때 어. 본격적인 노출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깐 맛보기만 보고 끝난 거죠. 네. 아, 그 장면도 괜찮았다. 전 그 장면이 좋았어요. 연출이 그 장면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제가 나는 재밌었던 게 네. 그 배슬기 씨 동생 네. 그 목욕할 때 아, 훔쳐볼 때 뒤통수에 빌지 말라고. 아, 그것도 괜찮았네. 그 유머 코드가 딱 내 코드야. 뭐로 밀었냐고. 아,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서 뭐로 민다고 자꾸 하는데 무거워 그게 죽겠는데 왜 내 뒤통수를 미냐. 그 미는 그 물건이었잖아요. 그쵸. 그는 영화 이런 영화 본 적이 보실 있는데. 거예요, 영화를. 네. 응. 그 장면도 괜찮았네요. 그거 웃겼다. 맞아. 그때 많이 웃었다.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이런 영화의 핵심이 창의적인 거거든요. 웃음 코드나 이런 걸 창의적으로 갖고 가는 건데 아, 어디서 본 듯한. 다 본 거예요. 이거 그거 미는 것도 저는 어디서 본 거예요.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났다. 레드카펫. 이거 아직 개봉을 안 했었구나. 개봉을 안 했다고? 이걸 몇 개월 전에 제가 봤는데 이거는 그 시나리오 시사 때 참가해서 봤었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거예요? 이거 윤계상 씨 나오고 아, 그래요? 오정세 씨 나오고 고준희 아, 그래? 준이 나오고 고준희 씨 나오고 아무튼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나오구나. 개봉하면 또 어떻게 될 수 있고 그것도 한번 봐야겠네. 뭐 어떻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 배우들이 빵빵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영화 빨리 개봉을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완성도나 이런 게 부족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배급의 힘이 약한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영화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아까 전에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어떤 영화? 행오버 보셨어요? 행오버? 행오버? 저 안 봤어요. 아, 그게 재밌나요, 그거? 그게 이런 류의 코미디 중에선 제가 최고였습니까?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코미디 중에 재밌게 본 게 아까 그 말씀드린 팬티 속의 개미밖에 없어요. 네, 뭐 행오버가 뭐냐면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네. 이제 친구들이 이제 총각 파티를 한다고 네. 술을 진탕 마셔요. 그 다음에 필름이 다 끊긴 거예요. 네. 근데 일어나 보니까 뭐 한 명은 없어져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어제 이제 술 먹고 필름 네, 끊긴 네. 상황을 이제 찾아가는 거지. 추리물이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추리물이에요. 근데 겁나 이게 수위도 세고 웃기고 재밌고 그래요? 수위도 세고? 수위가 엄청 세고 정말 화장실 유머 막 한 이런 건데. 29금의 화장실 유머 강하고 그치. 이거보다 훨씬 심하죠. 왜냐면은 아예 노출이 다 되니까 성기 노출까지도 되니까 나중에. 그런 영화 어느 나라 영화인가? 미국이에요? 미국 거. 아. 행오버가 원이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잠깐 조그맣게 했어요. 그런데 네. 외국에서는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상영관이 적고 막 이래갖고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2가 저번에 한번 개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입소문 타면 또 무섭죠. 그런 거는 그래갖고 많이 보죠.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장르가 저는 그런 장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영화가 사실 없어요. 그런 장르로 개봉한 영화 중에. 전 색책시공 1도 사실 별로였고 정말 창의적이고 좀 더러운 유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 그래 너 대상아 너 바라보면서 얘기하잖아. 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것도 충분히 하나의 코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더 약해. 옛날에 한여 뭐 이런 영화보다 훨씬 약해 수위가. 그렇죠. 훨씬 약하죠. 훨씬 약하고 그 창의적인 웃음 코드도 없고 더럽기만 해. 네. 그냥 짜맞추는 영화. 네. 그래서 이건 감독이 신인 감독인데 망하려고 찍는 감독이 없어서 망하려고 찍는 제작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다 이렇게 했지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 들었을까? 글쎄요. 그래도 배우들 돈 주고 좀 촬영하고 자체가 좀 스태프들도 고용하고 하려면 좀 들 텐데. 보통 영화 이렇게 이 정도 규모로 찍으려면 한 5억 이상 들죠. 그 정도 안 들 수 있어요. 이건 디지털 그래요? 영화로 찍고 필름도 안 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 배급이나 이런 거에 드는 돈을 제외하고 만드는 제작비만 치면은 배우들 주는 돈 그리고 스텝 한 몇 명으로도 찍을 수 있거든요. 스텝 한 5명 돌려서 찍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는 충분히 저는 5억 미만으로? 훨씬 미만으로도 찍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5억이 뭡니까? 훨씬 미만으로도 찍을 수 있다. 그래요? 네. 결국 돈을 크게 많이 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비 중에 배우들 주는 비용이 클 수밖에 없죠. 제일 커요? 네. 그리고 원래 옛날 필름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촬영 자체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촬영 기간을 많이 가져가지도 않으면서 스텝까지 적게 가져가면 정말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한 달짜리 얘기했잖아요. 영화들 한 달 안으로 찍는 그쵸. 영화들. 네.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같은 경우에도 네. 제작비가 적어요. 그게 촬영 기간을 적게 하면서 스텝들 자체를 적게 고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작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영화가 아무래도 스텝을 많이 쓴 영화가 아니거든요. 배슬기 씨는 출연료 얼마 받을까? 제가 볼 땐 급한 배우예요. 배슬기 씨도 그렇고 나온 배우들 다 급한 배우들, 간절한 배우들. 그러니까 다른데 이렇게 연결된 배우들이 아니잖아요. 방송국이나 드라마나 영화들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만 잘 됐으면 좀 적은 값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 2천에 찍나? 배슬기 씨가 노출이 없었다는 것도 저는 제작비랑 연관이 있다고 어느 점에 생각하는 게 노출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계약상에서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작 한 2천 될까? 그건 저 자세한 건 모르죠. 제가 제작을 안 했으니까. 그래. 궁금하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네,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 여배우들 네, 영화 몸값 이거 한번 표 본 적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하지원 씨도 많이 받고 막 그러더라고. 하지원 씨 아무래도 드라마 같은 데서 3, 4, 워낙 막 이렇게. 몸값이 좀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원 씨도 영화에서는 영화가 이렇다 할 영화가 없었어요? 그쵸. 색즉 시공 이외에는 없어요. 색직시고 아니 진짜로 찾아보면 없어. 동감에도 잠깐 나왔었죠, 단역으로. 처음에. 동감에 나왔나? 동감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하지원 씨. 그걸로 데뷔하지 않았나? 하지원 씨. 하지원 씨가 또 무슨 영화 나왔지? 제7광구. 제8광구인가? 7광구. 7광구 쏠딱 말아먹고. 네, 그거 엄청 말아먹은 아 있다. 뭐. 해운대. 해운대 천만 영화네. 아 해운대 그 해운대도 참 암담한 그 영화인데. 색즉 시공 감독이잖아. 아 그래? 응. 아, 그랬어요. 해운대 하지원이라는 배우 조선미녀 삼총사도 이번에 끝난 것 같고. 끝났죠. 그리고 곧 나올 거예요 비디오. 아 영화를 잘 못 고르네요. 드라마는 성공한 게 좋은데. 드라마는 거의 100% 성공인데. 드라마 옛날에 그 반쯤 사극인 거 이서진 씨랑 나온 그게 뭐였지? 그것도 그 성공했고. 다모였나? 다모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승기랑 나온 군대 얘기 좀 찍은 영화 있잖아요. 북한이랑 더킹 투 하트? 더킹. 아 그래? 네, 뭐 더킹 투 하트? 그 영화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뭐 드라마는 그래도 꾸준히 괜찮은 드라마가 있는 것 같은데 영화 쪽으로 좀 더 분발하시길. 다음에 시크릿도 나왔네.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 그리고 뭐 옛날에 그 조인성 씨랑 그 소지섭 씨랑 같이 나온 거 거기서 뜬 거고. 발리에서 생긴 일. 거기서 뜬 거고. 내가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사실 하지원 씨를 그렇게 높은 배우로 치지 못하겠네요. 본 드라마가 거의 없어. 몸값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네. 전도연 씨랑 삐까치면은 삐까치지 모자라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독보적인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전도연. 아무튼 좀 이 영화. 배슬기 씨를 앞에 두고 마케팅을 했던 영화입니다. 네, 근데 사실 배슬기 씨의 비중이 그만큼은 아니고. 네, 그만큼은 아니에요. 결국 백봉기 씨를 원톱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백봉기랑 이민호의 투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봉기. 백봉기는 분전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봉기는 잘했어요. 백봉기는 연기 잘했어. 백봉기는 역시 푸른 거탑의 백봉기다. 분전했다. 최종원 씨도 딱 푸른 거탑 딱 그 모습 딱 그대로. 이럴 거면 그 푸른 거탑 대사를 따오면 안 되나? TVN에 돈 줘야 되나? 그 말년에 막 이런 것처럼. 아니야, 따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패러디 같은 것도 너무 없어서 영화가 패러디라도 좀 했으면. 차라리 패러디 영화를 만들던가. 아예.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아무리 적어도 스텝이 대여섯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모아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머리를 모아서 즉흥으로 찍어도 이거보다 나을 수 있었을 창의적인 장면들이 있었다. 그 패러디 영화가 요즘엔 많이 안 나오죠. 예전에는 한참 나왔는데. 우리 그거 봤잖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아니 아예 패러디. 대놓고 패러디 영화요? 그런 거 옛날에 막 무슨 재밌는 영화, 찌마리 막 이런 거 무서운 해갖고. 영화, 뭐 그런 거 많았죠. 외국도 많았고. 요즘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안 나오고. 차라리 그런 장르로 나왔으면은 경쟁력이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아무튼 이 영화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유 뭐 있겠습니까. 그냥 마케팅이 낙견. 네.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추천하면은 잘못 사람들이 물어봤네. 볼라나? 그러면 나도 낚는 건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 추천하지 않는 영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까지 본 영화에 대해서 뭐 짧게나마 글 같은 걸 많이 남기고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걸 한 들춰봤어요. 제가 얼마나 영화를 이 방송을 진행한 이후로 영화 추천한 게 별로 없으니까 네. 내가 이렇게 깐깐한 사람이었나 하고 다시 보니까 제가 한 15에서 20% 정도는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적어도 15에서 20% 추천하면은 존나 깐깐한 거지. 5편에서 한 편씩은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존나 깐깐한 거야. 근데 이 영화를 하고 나서 추천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선정이 무슨 문제가 있어? 선정에 좀 야 문제가 가장 있잖아. 핫한 영화들은 지금 내가 고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그런 거야?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네가 깐깐한 거야. 청취자 네가 깐깐한 여러분들께서 이 박 기사한테 계속 압박하게 그런
그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얘가 깐깐한 거예요. 선정에 문제 없습니다. 가장 핫한 영화들. 제가 처음에 박 기자한테 고르라고 한 6개월 정도 전권을 줬기 때문에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넌 진짜 가불의 신뢰가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서. 다음 영화 몬스터다 몬스터. 야, 뭐 캡틴 아메리카 보기로 했잖아. 몬스터. 네. 야, 캡틴 아메리카 다음 몬스터야. 네, 다음 영화 이제 소개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캡틴 아메리카고요. 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예요. 네, 캡틴 아메리카 보셨어요? 제가 원을 안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안 보려고 그랬어요. 마블 코믹스 이런 영화 안 좋아하나 봐요, 영웅물? 좋아하는데 아이언맨이랑 헐크랑은 봤는데 네. 이걸 안 봤어요. 왜냐면은 캡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주류밖에 안 보는구만. 네, 그 매력을 못 느꼈고 네. 그다음에 원이 자체가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 흥행을 못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흥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캡틴 아메리카 원은 안 봤는데 네. 2가 뭐 괜찮다는 평들도 많고 아, 전문가 그래요? 평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우리 낚였잖아, 노아에서. 그렇긴 하죠. 평 좋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그래도 핫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영화를 골랐습니다. 뭐 출연진 뭐 아시는 분은 크리스 에반스 설국열차. 네, 설국열차의 주인공 그 사람 나오고 스칼렛 요한슨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사무엘 잭슨 나오고 괜찮네요, 멤버들이. 그럼요. 이거 뭐냐면 그 어벤져스 보셨죠? 아, 저는 마블 코믹스 영화 다 찾아봤습니다. 그 원도 보셨겠네요. 네, 원도 봤는데, 원은 사실 좀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출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캐릭터의 문제지, 이게 영화가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건,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1은 그 어벤져스 1을 위한, 캡틴 아메리카 등장시키는 어벤져스를 위한, 일종의 프리퀄이다. 스피노프면서 프리퀄이다. 이 말이 어렵네. 더 쉽게를 표방하면서. 뭐라? 네. 뭐라고? 프리퀄은 뭐냐면요. 그 프리퀄은 어떤 영화가 있는데 배트맨 비긴즈나 엑스맨 중에서도 프리퀄 영화가 있었는데 그 뭐였지 제목이? 엑스맨 중에서도 마이클 패스벤더가 나와서 그 프리퀄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건데 그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엑스맨 보시면은 엑스맨의 그 두 늙은이 나오잖아요. 늙은이 좀 말이 그런데 그렇지. 머리 이제 다 까져서 초능력 쓰시는 분이랑 그 매그니토 철 다 움직이시는 분 그 두 명의 과거 얘기 젊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그 엑스맨 시리즈를 저는 엑스맨 시리즈 전체 중에 제일 재밌게 봤는데 그게 엑스맨의 프리퀄이고요. 배트맨도 배트맨 비긴즈가 배트맨의 프리퀄입니다. 배트맨이 과거에 어땠는지 왜 배트맨이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그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도 전체 이 마블 코믹스의 어벤져스의 프리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아이언맨도 아니고 네. 그 헐크도 아니고 네. 이게 옛날 미국, 정말 이 미국의 보안, 영웅들을 통한 이런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기 이전에 왜 이런 캐릭터들이 생기게 됐고 왜 이런 시스템이 생겼는지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는 프리퀄이죠. 그리고 스피노프라는 거는 뭐냐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슈렉 보셨어요? 네. 슈렉의 장화시는 고양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스피노프입니다. 어벤져스의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스피노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설국열차 보셨잖아요. 네. 설국열차의 주요 인물이 남궁민수라고 치면 그러니까 네. 남궁민수가 주요 인물이 아니라 그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한 그 인물이 주요 인물이라고 치면 네. 남궁민수가 갑자기 주인공인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래 남궁민수의 나온 거구나. 부인이 북극에서 이제 막 이렇게 내려서 7명에서 올라가는데 얼어 죽었던 것처럼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따로 찍어내면 그게 스피노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 영화는 스피노프이자 프리퀄이었는데 그 역할은 제대로 수행했지만 스피노프나 프리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사실은 본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속편, 위성도시 같은, 위성영화 같은 이런 느낌으로만 있으면 거기까지인 거고 사실 영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영화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엑스맨의 그 프리퀄이었다는 그 작품은 제가 볼 때 그게 됐어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흥행을 못한 게 아닌가. 프리퀄이나 스피노프로서의 역할은 했지만 사실 어벤져스 그 원이 그 나오는 게 네. 거의 대부분 밑밥이 다 캡틴 아메리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벤져스 2 찍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에 마포대교쯤에서 찍고 있을 거예요. 어벤져스 2. 오늘입니까? 오늘이요. 오늘부터 이제 통제하고 딱 찍는 건데 네. 이번 영화도 네.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많이 한번 어벤져스 2를 기다리면서 꼭 한번 보실 만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영화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이 마블 코믹스 영화들을 보면 마블 코믹스 영화 중에 이제 빠진 영웅이 데어데블, 그다음에 엘렉트라, 그다음에 고스트라이더, 그리고 엑스맨 애들 이 정도가 빠졌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 대충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인물들이 다 영화가 있습니다. 다 영화가 있어요, 스피노프로. 그리고 헐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헐크 1을 제니퍼 코넬리랑 이제 나오는 영화를 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영화 원이 망했어요. 그 에릭 바나가 주연하고 에릭 바나랑 제니퍼 코넬리가 나왔던 헐크 1이 이안 감독이 찍었어요. 근데 이안 감독이 워낙 자기 색깔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대하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장대한 그 사막에서 뛰어다니는 무적의 헐크. 그런데 그 영화가 망해서 영화를 아예 다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영화를 보통은 캡틴 아메리카 1이 있고 2는 속편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부트 시켰어요, 영화를. 또다시 헐크를 다시 찍은 거예요. 배우도 바꿔서 에드워드 노튼이 헐크로 나와서 그런 식으로 찍어서 다시 만들어 놓고 이 정도로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의 모든 캐릭터를 어벤져스를 위해서 모든 캐릭터가 주연하는 영화를 다 공을 들여가지고 다 성공시켜 놨습니다, 지금. 헐크에 그렇죠. 에드워드 노튼이 나오는 헐크도 성공시켜 놨고 토르도 1이 사실 보잘것없거든요. 예. 근데 그 2를 다시 공을 들여서 어느 정도 괜찮게 만들어 놨어요. 토르2도 웬만큼 흥행했죠.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젠 캡틴 아메리카만 어느 정도 다시 해놓으면 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완결성, 모두 복합적인 연관성을 갖는 그런 작품이 크게 하나의 큰 마블의 영화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고스트라이더도 그거예요? 네, 마블 그래요? 코믹스의 영화예요. 그래? 그리고 말고 퍼니셔라는 영화도 있어요. 제가 다 봤는데 그런 영화들은 사실 그만한 망작이 없죠. 고스트라이더라는 보셨어요?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원투가 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거 맞지? 네, 그만한 망작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만한 망작이 없고. 저는 그 영화 개인적으로 꼽자면 그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화보다 못합니다. 고스트라이더? 나 한번 봐봐야겠다. 청춘악당보다 못합니다. 어느 원투가 정도, 다 어느 같이. 정도인지 한번 봐야겠다. 노아보다도 못합니다. 케이지 형이 그렇게 못 골라? K정이 훅 가던 그 빚으로 전체 다 파산하고 그 빚 갚으려고 찍던 시절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 네, K정 힘들었죠. 옛날에 너무 과소비 많이 심하던 시절에. 케이지 형 참. 네, 아무튼 마블 코믹스의 그런 영화들 마지막에 보시면 요즘에는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엔딩이 다 끝났을 때,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갔을 때 그게 나오는. 옛날에는 그게 흔한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라 판타지아라는 예. 그게 거기서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가브리엘이 거기서 오보에로 그 곡을 연주해서 가브리엘스 오보에라는 그 OST로 알려졌는데 네. 그 영화가 그 곡이 유명한 영화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바타랑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비슷해요. 아마존의 그 사람들을 그 개발하려는 그 스페인 문명권의 그 사람들로부터 지켜내는 두 명의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전도사의 이야기인데 선교사, 예수의 선교사. 그러니까 카톨릭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일파가 카톨릭의 개혁파가 그 예수회인데 그 예수회에서 파견된 두 명의 선교사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어요. 그 스페인의 그 총칼 아래 원주민들과 함께 다 같이 짓밟혀서 다 죽고 그래서 결국은 엔딩이 되게 비극적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간 마지막 장면. 그 아이가 그 원주민 아이가 배에서 노를 저으면서 그 아마존강을 딱 배를 타고 가는 그 장면을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이후에 보여줌으로써 아직은 희망이 있다.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로 기억을 하는데 롤랑 조페 감독의 그 장면을 제가 옛날에 보고 롤랑 조페?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를 그 장면을 보고 이 장면 이런 엔딩이 정말 쓰일 수가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마블에서 아주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마블의 고유의 그 트렌드 같이 이렇게 박혀져 버렸죠, 그런 게. 정말 효과적으로 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걸 간간히 쓰는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젠 이런 건 마블 거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번 영화도 만약에 지금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끝까지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블 영화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괜히 일찍 나오셔서 후회하는 딱 치고 후회하는 봤는데 그걸 못 본 거면은 다 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엔 한 30% 놓친 거야. 3,000원 놓친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을 꼭 보고 나오시기를 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장 다음 영화고요. 네, 미국 대장이 다음 영화입니다. 저희가 다음 녹음 언제쯤 될까요? 다음 서울 경기가 언젠가요? 저희 한 수요일쯤에 이게 방송 녹음이 되겠네요. 화요일에 서울 경기 있나요? 예. 그러니까 수요일쯤에 녹음이 되고 한 그날 새벽이나 네. 다음 날 오전 중에 팟빵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아이블로그랑 아이튠즈에 지금 저희가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당일 배송을 검색해서 들으면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카테고리 항목에선 저희가 순위가 꽤 그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순위가 낮은 애들은 나오는데 저희 방송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이튠즈를 다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방을 삭제했다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아이튠즈 이용자분들은 좀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팟빵이나 아이블로그에서 당일 배송을 검색하셔서 찾아 들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 방법은 많으니까 네, 봐줬으면 하는 영화 그런 것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4월 한 초쯤에 네.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 네. 네, 저희 그- 본격적인 방송이 그때 시작합니다. 네, 그 공지하면은 그 이메일로 뭐 사연이라던가 뭐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리 떠들고 싶은 거 그런 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방송 중에서도 떠들어드리고. 네, 저희가 그 읽어보고 좋으면은 꼭 좋지 않더라도 저희가 흥미롭다 생각하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 주제를 통해서 소재로. 이게 어차피 방송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잡설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출발 비디오 여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여러분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랑 그냥 영화 얘기 하려고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설 환영합니다. 예. 네, 카페에서 떠들 거 어차피 여기서 떠드는 거예요. 녹음 게 높고 그냥 존대로 바꿔서. 그렇죠. 네. 그냥 존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옆 테이블에서 같이 끼어든다고 생각하시면서 예. 실제로는 못 끼어들잖아요. 네, 실제로 못 겠는데 언제 압니까 또 그 공개 방송 할지? 그때 공개 방송 1회 한번 했었는데 꽤 괜찮았어요. 반응 괜찮았어요. 네, 이제 2회 방송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네, 좋은 저희한테도 방송하는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게스트로 뭐 나중에 참가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청춘악당. 청춘악당. 아, 청춘악당 아까 그 제가 앞에 오프닝에 읽어드린 글 다시 한번 3회 룰만의 청춘입니다. 청춘악당을 보고 청춘이라는 글에서 빼왔습니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6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항상 열정을 잃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60세가 돼도 항상 20세 같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가 막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글들 다시금 보게 돼서 좋더라고요. 저도 뭘 오프닝으로 쓸까 또 제가 정리해놨던 제 책에 있는 것 중에 써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학구적이야, 학구적이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청춘을 간직하며 열정적으로 삽시다. 화이팅!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